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갈 것 같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고 야당 지지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는 여론의 정석,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정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매주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상승세라고요? 그렇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지난주보다 소폭 오른 52.3%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주 연속 상승을 한 거고요. 50대 지지율은 3주 연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득표율이 51.6%였죠. 거의 그 수준을 회복해서 그 이상 지금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부정평가는 40.5%로 지난 5월부터 40%대로 오른 이후에 그나마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이후 5월부터는 40%대 중후반을 계속 기록했었고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730 재보궐선거부터 긍정평가가 다시 높아진 이후에 가장 낮은 40.5%를 기록해서 다음 주에 30%로 떨어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면담 요구하고 있고요. 정기국회도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사실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주었던 요소가 거쳐지고 나니까 대통령의 지지도는 이 과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회복이 된 상태거든요. 예. 게다가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임기 2년차 정책 추진을 하면서 그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비춰졌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여야 정쟁이 있는 가운데 왜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하는가. 이 여야 정쟁의 요소들이 등장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이슈라고 보기가 힘들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이슈의 경우에는 인사 문제와는 달리 여야 지지층들이 팽팽하게 또 구분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안에 대해서 보수층은 또 보수층대로 대통령 지지층으로 결집되는 현상도 있거든요. 예. 바로 이것이 현재 대통령 지지율의 소폭 상승 요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통령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인은 소통이 다소 미흡하다. 세월호 사고 수습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리얼미터의 부정평가도 40%였지만 다른 조사들도 대체적으로 이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부정평가의 결집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견고한 지지율. 사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우리 국내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다소 이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국정 수행에 힘을 실어주는 국정 수행 지도는 지금의 현재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향후에 더 잘해달라는 기대도 섞여 있는 평가거든요. 그런 예. 차원에서 앞으로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좀 경제 회복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민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고요. 단식에도 이제 동조를 했고, 그런데 오히려 내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창당 이후에 3월 이후부터 저희가 계속 일간 주간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예. 20.1%의 주간 집계가 나와서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21%로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예. 일간으로는 지난 목요일 날 장외투쟁을 한참 진행 중이었던 예. 지난 목요일 날 16.6%까지 오히려. 떨어졌다가 장외투쟁을 계속 이제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은 20%로 소폭 반등하면서 주간 집계를 20.1%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소폭 하락한 다음에 정체 성향을 보였었거든요. 지금도 이번 주에도 대략 원내로 다시 복귀하지 않으면 이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은 지지율도 있겠지만 실제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는 평가일 텐데요. 지난 26일 미디어 리서치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불과 10.6%에 불과했습니다. 이 야당의 역할은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야당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감한 이슈, 바로 세월호 사고입니다.
유가족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이런 어떤 역할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바로 이 역할, 바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야당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좀채로 더 높게 상승하고 있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반면에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변화가 있었어요? 한 주 전보다? 그렇습니다. 방금 정당 지지율 얘기 나왔습니다만 새정치연합이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역시 새정치연합의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박원순 시장 지지율도 정당 지지율의 영향 때문에 소폭 하락한 수치를 기록해서 16.7%로 1위에서 2위로 소폭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지지율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또 지난주에 유가족과 새누리당 대표들이 만나서 직접 협상을 하면서 새정치연합은 야당의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좀 없어지고 정당 지지율 빠진 반면에 새누리당은 좀 기대를 모았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정당 지지율에 힘입어서 17.6%까지 올랐고요. 문재인 의원의 경우에는 보수 중도층은 좀 이탈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새정치연합의 기존 지지층이 집결하면서 15.3%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그 4위부터 또 볼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요 6위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6위로 내려간 게 처음이죠. 처음이라면서요? 5위에서 6위로 또 한 계단 떨어졌는데요. 예. 일단 730 재보궐선거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좀 정체될 수준까지 오지 않았느냐 싶었는데 지금 김문수 전 지사한테도 밀리면서 6위까지 떨어졌는데 글쎄요. 일단 야권 전체에서도 특히 뭐 호남 지역에서도 많은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기국회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여야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자, 여야의 입장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민정 앵커, 여야의 입장, 달력이 좀 많이 다르다고요, 지금? 네, 오늘부터 정기국회 열립니다. 이 100일 동안입니다. 여야는 지난 5월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에 4개월째 상시국회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세월호법에 발목 껴서 그동안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여야의 달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새누리당입니다. 3일부터 본회의 소집하고 또 15일, 16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17일부터는 대정부 질문, 또 이어서 8월에 못한 국정감사까지 자체적으로 빽빽하게 일정을 짜놓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떨까요? 네, 오늘 열리는 이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다른 일정은 보시다시피 백지 상태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과를 보고 정기국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결국 9월 정기국회도 개점 휴업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이 분수령입니다. 바로 오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이 세 번째 면담을 갖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고요. 유가족 측은 기존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의 양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더 이상 여당과 면담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참 답답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하나 소식이 들어왔네요. 한동안 온 국민을 답답하게 했던 사건이죠. 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유병헌 씨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어제 장례식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이 모두 이제 묻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검찰이 유병헌 씨의 가방 3개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인천지검이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가방을 3개를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1번 가방을 찾았다는 얘기가 있네요. 1번 가방에는 상당히 중요한 서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많은 분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측이었고요. 이 1번 가방에 비밀 장부도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숨겨진 재산과 관련된 목록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1번 가방을 포함해서 가방 3개가 오늘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이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장례식 치른 유병헌 씨의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3개 가방이 추가로 확보됐다라는 얘기가 조금 전에 막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뭔가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측면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뭐 저희 취재 기자들이 이 부분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 드리죠.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 이 세월호 유가족과 새누리당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한 번 만나서 결렬됐고 2번 만나서 결렬됐습니다. 오늘 또 결렬되면 결국은 새누리당과도 이제 대화의 끈이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돌파구, 뭔가 극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오늘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가족 대책위의 입장은 확고불변하고요. 수사권, 기소권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당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의 만남 자체에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하. 그렇다면 지금 새정치연합도 협상 과정에서 좀 배제되고 그런 과정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새누리당도 추석 연휴 이전에 뭔가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똑같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난 8월 30일 날 국정조사, 90일간의 국정조사가 아무 효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 증인 채택 문제만 갖고도 한 50일간 논란을 벌인 끝에 아무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기국회 특히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쪽지 예산, 뭐 심지어는 카톡 예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 굉장히 답답할 거고요. 오늘 그래서 오후에 유가족과의 면담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속보로도 소개가 됐지만 유병헌 씨와 관련된 의혹도 다 풀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이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관되게 여론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유가족의 뜻도 대변하고 민생 현안도 경쟁력 있게 대여 견제를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31일 미디어 리서치가 실시한 내용에서 이 결국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야와 유가족의 3자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 응답자 10명 중에 6명이 넘는 65.8%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각자 만나서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유가족의 뜻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야의 만남은 당연한 것이고 그 만남에 유가족도 함께해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지금 여론의 강력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뭐 장내에 있으라, 나오지 말아라, 장외투쟁하지 말아라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2번 협상 결렬하고 지금 또 합의한 거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외투쟁 사실상 마지막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또 빈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말로 국민 공감 혁신위원장 정도는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당내에서 내용으로 번져지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뭐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회군의 명분을 따지다가 시기를 놓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명분을 찾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다수의 여론에 따라서 원내에 들어가서 유가족들도 만나고 또 여당과도 협상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일단 뭐 야당에서는 이제 내분이 있죠. 박영선 혁신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어떤 뚜렷한 지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일관된 목소리 그리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의 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려면 이 분열된 모습 더 이상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박영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론으로 분석해본 여론의 정석은 지금 과연 언제 등원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1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1년 전에 되돌아갔을 때도 이 천막 당사를 할 때 과연 언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국민 여론은 뭐냐면 지금 당장 뭘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돌아가 달라.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아하. 돌아가서 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주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는 야, 정부, 대통령 그리고 직접적인 책임자가 모두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서 야당의 몫까지만 충분히 해도 이 국민들의 여론은 여당에 대한 또
더 중요한 것은 야당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제대로 대한 평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여기서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어제 호소문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국회로 돌아가 민생 법안도 논의해 주길 바란다. 유가족은 국민을 믿고 짐을 나눠주시길 바란다.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종교 지도자들께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느 정도 여론의 흐름, 민심의 흐름을 좀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 내에서 원래 이런 갈등이나 조정 역할을 갈등의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방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종교 내부에서도 뭐 5대 종단이라든지 아니면 추기경이라든지 자승원님의 그 스님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고요. 또 변협도 전 회장들과 또 현 집행부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내부에서 갈갈이 찢어진 여론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론조사 자체도 최근에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조사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수사권 기소권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르죠. 워낙 지금 보역 갈등, 보수 대 진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작은 워딩의 하나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결국에는 국회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승스님의 뜻을 이렇게 풀이를 해보는데요. 30일 미디어 리서치가 실시한 전국 1000명 조사를 보면은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대해서 여야가 다시 협상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반이 넘었고요. 그리고 유가족까지 포함해서 만나야 된다가 10명 중 6명이 넘는 숫자였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야 하느냐는 질문에 60.6%가 나왔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만나라. 바로 여기에 가장 큰 함의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추석은 다가옵니다. 추석이 되면 가족이 만나듯 이제는 이 여야, 유가족, 대통령 할 것 없이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만나보라는 것이 자승 스님의 의견도 국민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의 정석 이택수 대표,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